안녕하세요. 시시한 남자의 시인 동화작가 김한철입니다. 네, 오늘은 시인들의 시인이죠. 백석 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 시인님은 다양한 주제로 시를 노래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에 대한 사랑을 노래를 했고, 두 번째로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모국어 고향의 언어에 대한 사랑, 네 번째는 역사와 민족에 대한 사랑,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주로 노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백석 시인의 시를 즐겨보면서 여러분들과 백석 시인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에 백석 시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안도현 시인도 마찬가지고, 김기림, 노천명, 윤동주, 신경님, 또 화가 중에서는 이중섭 화가, 박수근 화가가 백석 시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먼저 백석 시인의 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성이라는 시가 있는데, 자, 이 시를 한번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성. 산턱 원두막은 비었나 불빛이 외롭다. 헝겊 심지에 아주까리의 기름 쪼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잠자리 졸던 무너진 성터 반딧불이 난다. 파란 혼들 같다. 어디서 말 있는 듯이 커다란 산새 한 마리가 어두운 골짜기로 난다. 헐리다 남은 성문이 하늘빛같이 훤하다. 날이 밝으면 또 메기 수염의 늙은이가 청매를 발로 올 것이다. 네, 백석의 첫 번째 시 정주성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정주성 시는 백석이 지면에 발표한 첫 작품입니다. 발표 당시 작품 끝에 8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주성은 백석의 고향 정주에 남아있는 성유곽인데, 거기는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락한 모습이긴 하지만 일제 때에도 성의 모양이 유지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19세기에 일어난 홍영래의 난 때 반란군이 강군과 맞서서 마지막 항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홍경래와 정주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반란군이 최후로 직결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정주성에 대한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퇴락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헐리다 남은 성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백석이 이 정주성의 모습을 보고 느낀 그대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설은 이승원 교수님 쓴 백석을 만나다라는 책에
잘 해설이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성과 또 관련된 옛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성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대허의 쓰린 세포를 말하여. 네, 지금 듣고 있는 그 황성예터 노래는 전수린이 작곡을 하고 왕평이 작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928년 백석이 17살 되던 해 작사가 왕평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석평전을 쓰신 김영진 작가의 아버님에 의하면 왕평은 비가에 대한 시들을 공모하였고 그 공모를 통해서 작사가로서의 입지도 확립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여서 백석 시인이 개성에서 건네받아 발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목도 원래는 정주예터였는데 이게 황성예터로 조금 제목이 바뀌고 또 왕평이 어린 백석의 시에서 영향을 받은 글을 이제 가요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시인 백석이 정주성을 1935년 조선일보에 발표하였는데 이 시는 이미 1928년도에 청소년기의 백석이 지어서 개성공연 중 공모에 출품하였고 왕평이 변화시켜서 가요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영진 작가의 아버님이 배우에게 이 노래를 부를 것을 권할 때 당시 가요계의 원로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이제 황성예터와 정주성은 그 처음에 나올 때 그런 어떤 부류가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슴 속 깊이 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예터야 잘 있거라. 네, 백석은 1912년 7월 1일날 평양북도 정주군 길산명 익성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기행으로 알려졌지만 기연으로도 불렸습니다. 필명은 백석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버지 백용삼 씨는 한국 사진계의 선각자적인 인물로 조선일보의 사진 반장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의 원래 이름은 백기행이었는데 일본인들이 백기행이라는 이름이 기자가 터기자가 아니고 사람을 조심스럽게 미행을 한다는 조심할 기를 써서 일본 사람들이 조금 사상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석과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제의로 이름을 백석으로 해서 이제 활동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백석으로 계속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석이 25세 되던 해 김기림이 백석의 시에서 보았던 것은 시집에 들어간 백석의 취향과 백석의 풍모와 백석의 시가 독특하게 어울리면서 향토적인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시 안에서 절제와 묘사의 멋 그리고 새로운 음률과 감정을 가진 시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 시집은 33편의 시를 수록했는데 이 3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기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 그 대표 33인을 상징하고자 이렇게 33편의 33편의 시를 사슴이라는 시집 제목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백석은 마음속에 나라의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백석이 26살 되던 1937년도에 백석은 영생고보 교사 시절에 멋스러운 선생님으로서 아주 귀감이 보였다고 합니다. 스승의 모습으로서 만나는 영생고보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도 깊은 인상을 주게 되었답니다. 특히 백석은 교사로 재직 시에 백목에 손을 쥐고 손과 팔을 앞으로 자연스럽게 내밀면서 때로는 백목을 멋있게 흔들어올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화려한 제스처를 취한 모습으로 그 아이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백석 시인님은 사실 외모도 상당히 출중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나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아주 멋있는 분으로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시절에 백석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정적인 급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생활은 했겠지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통영의 란이 자신의 친구 신현중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적으로 많이 이제 상심을 하면서 백석의 부모는 빨리 백석이 결혼해서 마음을 잡기를 종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1938년 백석이 27살 되던 해입니다. 영생고보 축구부 지도교사였던 이제 백석은 축구부 선수들이 유흥장을 출입하게 돼서 함흥학원 측으로부터 문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석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하고 학내 분규와 일제 행포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해라는 수필을 동아일보에 실은 뒤에 산숙, 백화, 고향,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낭향 등을 발표한 뒤에 영생고보를 이제 교사를 이제 사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지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여성지에 발표하면서 나타샤가 누군지 하고 여성들의 많은 물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제가 낭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나타샤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시를 듣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 것이다. 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이승원 교수님의 백석을 만나다라는 시에서 이제 백석시 전편을 해설하는 문학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서술하셨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의 첫 행에 나오는 가난한 내가라는 구절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가난한이란 어휘를 시의 맨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수식어로 제시한 것일까?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은 그 다음 행에 나오는 아름다운 나타샤와 대응된다. 즉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의 이양 대립이 성립한다. 세속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풍족한 생활 조건이 필요한데 화자는 가난한 처지이기 때문에 나타샤를 사랑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이 문맥에 포함되어 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는 것은 세속의 논리로 볼 때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고 그 때문에 그것은 슬픔을 자아내는 일이다. 그러한 비국적 정황에 호응하는 것이 푹푹 눈이 내리는 정경이다. 화자는 마치 가난한 자기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호응하여 눈이 내리는 것처럼 서술했다.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릴 듯 내리는 눈은 가난한 화자가 처한 비극적 정황의 참담함과 가난 속에 유지되는 마음의 순결성을 동시에 암시한다. 그 다음 구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은 부분은 3년이다. 3년은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푹푹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소주를 마시며 나타샤를 생각하자 어느새 화자의 내면에 나타샤가 찾아와 무엇라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 속삭임의 내용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나타샤의 속삭임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상에 져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워서 능동적으로 버린다는 말을 화자가 하지 않고 나타샤가 대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나타샤가 산골로 가자는 나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 그 행위가 지닌 의미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타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타샤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드러나겠죠. 이 까닭의 사연에는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라는 구절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듯 사랑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하듯 마지막에 보면 흰 당나귀도 응앙응앙 운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석 시인님의 어떤 사랑하는 연인의 생각하는 나타샤의 실제 그 주인공은 여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서 이렇게 시로 희망을 남긴 것 같습니다.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여성지에 발표한 게 1938년이었습니다. 27살 되던 해.
이제는 1939년 28살 되던 해 1월 26일 날 조선일보에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백석에 붙인 백료국은 비슷한 시기에 신문사를 또 그만뒀습니다. 백석은 친구 허준과 정현웅에게 만주라는 넓은 벌판에 가 시 100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편을 쓰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친구들한테 전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백석은 자신의 시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과 민족이 사는 범위가 좁은 영토에 국한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원래 영토인 만주까지 가서 민족의 정체성을 느끼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제 해방이 되죠. 34살 때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이 되어서 이제 조선으로 귀국하여 신의주에 잠시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인 정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남의 집 가수원에서 일하면서 겨울에는 라윤희라는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백석의 생애까지 이제 끝까지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1946년 35살 때 해방이 되고 이제 그때는 좌익 우익 이렇게 많이 이제 사상이 이제 나눠져 갖고 혼란기였죠. 이때 해방 후 우익 문인으로서 활동하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북한의 문인 임명록에서 백석은 제외가 되고 이후 수십 권의 러시아 작품을 번역하는데 창작과 관련해서 집필 금지를 당할 정도로 북한 문단에서는 철저히 소외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석 시인은 북한에 있는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정치색을 띠지 않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초반에 5가지 주제로 이제 주로 글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범위에서 이제 넘지 않게 우리 사람 마음의 자체에 아름다운 심성을 시로 표현한 그런 위주의 시인이기 때문에 정치 사상과 이제 거리가 멀어서 이제 동조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핍박이 상당히 북한에서 심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백석 시인이 다시금 이제 월북 작가가 이제 해금이 되어서 시인 백석의 시집이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1987년도의 일인데 그때 첫 시집 사슴 이후에 발표된 시 작품을 합쳐서 이제 도합 이제 98편을 정리한 백석 시선집이 창작가 비평사에서 이동순 작가님이 편집하셔갖고 이제 대중들과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백석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계신 시인이기 때문에 사망설이 1963년도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석의 친구인 노리다케 가수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백석에 추모하는 파라는 시를 발표하는데 나중에 이제 백석 연구가인 이제 송준 선생님께서 백석의 실제적인 사망 연도가 1995년도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백석 시인에 대한 일대기를 잠깐 짧게 언급해드리고 이제 시도 한 2편 정도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백석 시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시시한 남자에서는 좋은 시인들을
대중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코너를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시한 남자 제3화 시인들의 시인 백석 시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시인 동화작가 김한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